진짜 사약은 고통 없이 죽는 약이었을까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약을 먹었을 때 그렇게 영화에서들처럼 갑자기 사망하거나.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혹시 최근에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아직 그 영화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요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종 이야기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사약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시대 왕이 신하나 다른 죄인한테 내렸던 형벌 중에 하나죠. 영화에서는 이제 비교적 담담하게 나오던데 진짜 사약은 고통 없이 죽는 약이었을까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약을 먹었을 때 그렇게 영화에서들처럼 갑자기 사망하거나 큰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약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사약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헌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비산이라는 성분이 주 성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비산, 부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같이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마시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일단 대표적인 성분인 급성 비소 중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전신세포 독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심한 구토, 복통, 탈수,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저혈압 쇼크가 발생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내과적으로 보게 되면 심한 유장관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 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겠네요. 영화처럼 극적인 장면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합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건데 결국 사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심장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한 탈수에 의한 저혈압 쇼크, 두 번째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심한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 세 번째 세포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다장기 기능 부전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사약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형벌을 내렸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형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이제 형태가 이제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명예를 좀 존중해 준다고 해서 그런 형벌을 유지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보면 약물을 섭취하고 나서 아마도 죽기 직전까지도 이러한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좀 비교적 덜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대에서도 안락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방한 진정제나 중추신경 억제제 같은 거를 사용함으로써 호흡을 마비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대부분 약물에 의한 사망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약이 몸에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치명적이어도 그 누군가에게는 사약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 문헌에 보면은 한 사발을 먹었으나 사망하지 않아서 세 사발을 더 먹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이 정말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것이냐? 사실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가설은 첫 번째로는 약이 부적절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아무래도 현대의 약품처럼 농도라든가 용량을 정확하게 해서 만들지 못하고 또 문헌상에서 구전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떠한 식물이라든가 이런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조를 하다 보니 아마 독성 물질이 낮은 농도로 합성이 되거나 조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좀 달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약을 내렸는데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수형 같은 형벌을 내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독성 물질에 관한 학문, 독성화학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응급실에서 농약을 잘못 먹거나 어떤 약품을 잘못 먹었을 때 환자를 치료하거나 조치하는 데 중요하고요. 산업보건학적으로도 어떠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도 안전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약은 뭐 조용한 죽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사약은요, 의학적으로 보면 독성 물질에 의한 전신 상태 붕괴,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에서처럼 아주 우아하게, 아주 극적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영화와 관련된 의학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